아침 7시가 되면 나는 베란다 창을 반쯤 열어둔다. 바람 때문이 아니라 소리 때문이다. 우리 동네는 출근 시간에 자전거 벨소리가 먼저 깨어난다. 딸랑딸랑. 그 소리가 들리면 내가 아직 도시의 리듬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든다. 식탁 한쪽엔 자전거 벨이 하나 놓여 있다. 내 것이었던 오래된 생활 자전거에서 떼어낸 벨인데 크롬이 벗겨져 군데군데 녹이 슬었다. 버릴 수도 있는데 못 버렸다. 벨은 눌러야 소리가 나고 소리는 나야 비로소 여기 있어요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61세 나 박미선. 이혼 후 8년째 혼자 산다. 낮에는 도서관 옆 문구점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저녁엔 집에 와서 어두운 방을 한번 훑어본 뒤 TV를 켠다. 소리가 없으면 자꾸 내가 사라질까봐. 그래서인지 나는 아침마다 그 녹슨 벨을 한번 눌러본다. 딸랑. 오늘도 나를 확인하는 소리. 이혼 사유를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업무처럼 대했다. 남편은 보험 설계사였고 나는 학원에서 아이들 상담을 오래 했다. 상담은 남의 마음을 정리해주면서 정작 내 마음은 미루게 만드는 직업이었다. 남편은 성과에 민감했고 나는 안정에 예민했다. 돈이 들어오면 남편은 다음 달엔 더 벌 수 있어를 말했고 나는 이번 달은 지출을 줄이자를 말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말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부부가 됐다. 큰 사건은 없었다. 대신 작은 무시가 많았다. 남편이 내 말을 듣다가 중간에 전화를 받는 일, 내가 남편의 자랑을 그래 알았어로 끝내는 일. 그러다 결정적인 날이 왔다. 남편이 회식 자리에서 내 얘기를 집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농담했고 그 농담이 영상으로 남아 친정동생에게까지 돌았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남편은 장난이야 라고 했고 나는 장난이 계속되면 그게 사람이 되라고 답했다. 그 뒤로 우리는 서로에게 사과를 정리처럼 했다. 진심이 아니라 절차처럼. 결국 조정 이혼은 빠르게 끝났다. 싸움이 적었던 만큼 미련도 적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내게는 반대였다. 싸우지 않았던 세월만큼 말하지 못한 감정이 오래 남았다. 혼자 살면서 내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은 아이고였다. 딱히 큰일이 아니라도 문턱에 발이 걸려도 아이고, 택배를 들다가 손목이 시큰해도 아이고. 그 말은 신기하게도 혼잣말인데도 누군가가 괜찮냐고 물어주는 느낌을 준다. 웃긴 건 나는 이제 장을 볼 때 할인보다 소분을 먼저 찾는 사람이 됐다는 거다. 큰 통 김치는 사면 결국 나만 늦게 먹고 버리게 되니까. 그리고 주말이면 괜히 자전거를 끌고 나가 동네를 한 바퀴 돈다. 페달을 밟을 때는 생각이 줄어들어서. 그런데 내 자전거는 늘 어딘가가 삐걱댔다. 체인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리고 핸들이 살짝 틀어져 직진이 어색했다. 정비소에 가기엔 괜히 돈 쓰는 사람이 된 느낌이 싫어서 미루다가 어느 날 문구점에 붙은 전단지를 봤다. 주민센터 생활수리교실 자전거 간단 정비 무료. 나는 그 전단지를 뜯어 주머니에 넣었다. 공짜라서가 아니라 무료라는 말이 괜히 사람을 덜 미안하게 하니까. 수리교실 첫날 나는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입구에서부터 실수를 했다. 자전거를 세워두고 킥스탠드를 안 내려서 그대로 넘어뜨린 거다. 소리가 생각보다 커서 사람들이 다 쳐다봤고 나는 웃으며 얘가 요즘 자꾸 절 눕히네요 라고 변명했다. 그때 옆에서 누가 자전거를 세워주며 말했다. 자전거가 아니라 선생님이 요즘 쉬고 싶은 거죠. 그 말이 너무 뜬금없이 정확해서 나는 멍하니 그 사람 얼굴을 봤다. 65세 조인홍. 옷은 작업복처럼 편했고 손톱 밑이 약간 까매서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란 느낌이 났다. 그는 동네에서 오래 전기설비 일을 하다가 지금은 작은 수리점에서 파트로 돕는다고 했다.
강사가 육각 렌치를 나눠주며 이게 기본 도구입니다 라고 말하자 인호 씨가 내게 작은 렌치를 하나 더 슬쩍 건넸다. 이건 여분이에요. 잃어버리면 마음이 찜찜하니까. 나도 모르게 웃었다. 혼자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건 물건보다 마음 쪽이 더 많으니까. 며칠 뒤 우리는 또 만났다. 수리교실은 주 1회였고 그 시간만큼은 내 머릿속이 전 남편도 문구점 매출도 아니고 오로지 나사와 체인이었다. 인호 씨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말할 때는 꼭 필요한 말만 했다. 이 나사는 억지로 조이면 더 망가져요. 살살감으로. 그 말이 자전거 얘기 같으면서 사람 얘기 같았다. 어느 날 내 자전거 벨이 제대로 울리지 않아 가져갔더니 인호 씨가 벨 안쪽 스프링을 보며 말했다. 이거 오래 버텼네요. 소리가 안 나면 답답하죠. 나는 무심코 내 식탁 위에 녹슨 벨을 떠올렸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버렸다. 아침마다 벨을 눌러본다고. 인호 씨는 웃지도 놀리지도 않고 그럼 내일도 눌러요. 소리 나는 한 사람은 안 사라져요라고 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든든했다. 그리고 우리는 공유 문제가 하나 생겼다. 주민센터가 자전거 거치대 위치를 바꾸면서 주차 공간이 엉망이 됐고 민원이 쏟아졌다. 인호 씨가 말로만 하면 안 바뀌어요. 같이 주민회에 가요라고 했다. 나는 회의라면 질색이었지만 이번엔 이상하게 피하고 싶지 않았다. 나사처럼 한 번은 제대로 조여보고 싶어서. 장애물은 그 즈음 내 아들로부터 왔다. 나는 아들이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걸 자랑처럼 말하곤 했는데 막상 결혼이 가까워지자 아들은 엄마의 삶을 더 관리하려 들었다. 어느 날 아들이 나를 집으로 불러 식사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요즘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인호 씨를 만난다고 부를 만큼 뭔가를 정한 것도 아닌데 왜 들킨 기분이 들었는지. 아들은 이유를 말했다. 요즘 뉴스도 많고 나 결혼하면 집 문제나 나중에 재산 문제 같은 거 복잡해질까 봐. 그 말이 현실적인 걸 알면서도 나는 속이 상했다. 내 사랑이 복잡해질까 봐라는 문장으로 평가되는 게 싫었다. 나는 엄마 인생은 엄마 거야라고 했고 아들은 알아 근데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 봐라고 했다. 그 걱정이 사랑인 것도 알지만 동시에 나는 내가 언제까지나 보호 대상으로 남아야 하는 것 같아 숨이 막혔다. 나는 그날 이후 인호 씨와의 시간을 일부러 줄였다. 수리교실도 핑계 대고 한번 빠졌다. 벨소리가 나면 마음이 움직일까봐 나는 스스로의 소리를 꺼버리고 싶었다. 결국 인호 씨가 먼저 물었다. 주민회의 날 내가 안 나오자 그는 문구점 앞에 나타났다. 손에는 고무장갑 한 켤레와 작은 부품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선생님, 자전거 벨 부품 바꿔놨어요. 근데 선생님은 요즘 왜 소리가 안 나요? 나는 그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했다. 아들이 걱정한다는 것, 내가 괜히 눈치 보게 된다는 것, 이 나이에 누군가를 가까이 하는 게 왜 이렇게 겁나는지. 인호 씨는 잠깐 듣더니 아주 단순한 질문을 했다. 선생님은 지금 사랑이 하고 싶어요? 아니면 혼자 있는 게 더 안전해요? 나는 답을 못했다. 안전은 혼자인데 마음은 같이였으니까. 인호 씨는 내 답을 기다리며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 얘기를 했다. 그는 이혼 후 아들이랑 써먹했고 손주 돌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그때 그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숨겨서 더 멀어졌구나를 깨달았다고 했다. 선생님, 자식은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까지 잡아주진 못해요. 대신 옆자리엔 앉아줄 수 있죠. 그 옆자리를 비워두면 자식도 더 불안해져요. 그 말이 이상하게 정답처럼 들렸다. 나는 그날 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는 엄마 삶을 살 건데 돈 문제는 너 걱정 없게 분리해서 살게. 그리고 엄마가 누굴 만나든 숨기지 않을게. 그 이후로 나는 대화를 연습했다. 아들과는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다. 내 통장과 계약은 내가 관리하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중요한 서류 위치는 공유하고 큰 금액 거래는 내 판단 기준을 정해놓겠다고. 아들은 처음엔 딱딱했지만 내가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말하자 조금 풀렸다. 엄마, 나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냥 겁나서 그랬어. 그 한마디에 나는 오래 참았던 숨을 뱉었다. 인호 씨와도 약속을 정했다. 서로의 집을 섣불리 드나들지 않기, 주민센터 수리교실과 회의 같은 공공의 자리에서부터 천천히 쌓기, 그리고 무엇보다 숨지 않기. 주민회의에서 우리는 거치대 위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냈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도 끝까지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 인호 씨가 내게 조용히 엄지를 들어 보였다. 오늘은 나사 제대로 조였네요. 나는 그 말이 칭찬이라기보다 내 삶이 다시 손에 잡히는 느낌이라 고마웠다. 집으로 돌아와 녹슨 벨을 손에 쥐고 나는 오랜만에 아침이 아닌 밤에 벨을 한번 눌렀다. 딸랑. 소리가 작아도 내 선택은 분명했다. 요즘 아침 7시 나는 베란다 창을 열고 벨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내 자전거는 이제 삐걱거리지 않는다. 인호 씨가 준 새 벨은 소리가 맑아서 처음 눌렀을 때 괜히 내가 젊어진 줄 착각했다. 나는 여전히 녹슨 벨도 버리지 않았다. 대신 그 벨을 열쇠고리에 달아놨다. 집을 나설 때마다 작은 딸랑 소리가 난다. 마치 내게 나가도 되라고 허락해주는 소리처럼. 어느 날 인호 씨가 그 열쇠고리를 보더니 웃었다. 선생님, 벨이 2개네요. 나는 말했다.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지금이에요. 둘 다 눌러야 내가 나인 것 같아서요. 그는 그럼 앞으로는 같이 울리죠라고 했다. 거창한 고백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오래 따뜻했다. 나는 오늘도 자전거를 끌고 주민센터로 간다. 누군가의 나사를 조여주러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나사가 너무 꽉 잠기지 않게 살살 풀어주러.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 열쇠고리에 벨이 딸랑 울리면 나는 속으로 답한다. 그래, 나 여기 있어. 혼자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도 아닌 내 속도로 같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